유쾌한 지식 토크쇼 여유만만 시작합니다. 조영구 씨, 사람이 만났을 때 대화를 나누지 않고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거 알죠? 뭐 눈빛이지. 이 눈빛은 내가 이정민 아나운서를 좋아하는 눈빛. 이 눈빛은 진짜 너무 싫어하는 눈빛. 그리고 이 눈빛은 뭘까요? 선생님 무슨 얘기를 좀 해줬으면 하는 그런 눈빛이고. 정말 사람의 어떤 그걸 읽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충?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 두 번째 몸짓이라고 하는데 둘 다 어려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다.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요. 이 말보다 빠른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람들의 몸짓에 주목을 하면 그 해답이 있다고 그 눈빛도 하는데요. 몸짓인가? 그럼요. 그래요? 자,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의 속마음도 읽어낼 수 있다고 하는 이 몸짓. 이 몸짓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몸짓 하나? 조영구 씨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채널 고정을 몸짓 언어로 표현한다면 뭘로? 채널 고정은? 네. 자, 채널 고정을 한번 말로 해보세요. 제가 몸짓 할게요. 채널 고정! 고정! 눈을 크게 떠라 이거지. 제가 할게요. 한번 해봐. 채널 고정. 아이고, 참다.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은 7%밖에 93%는 몸짓. 중요한 언어 전달을 할 때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 아내랑 얘기할 때도 아내가 자꾸 다리를 이렇게 떠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다리 떠는 건 뭐예요? 불안한 증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다리 꼬는 방향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진짜예요. 중요하죠. 호감이 있는 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방향이. 넘어가요. 몸이 가까워지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좋은 이성이나 호감 가는 것들을 봤을 때 신체 부위의 3배가 더 커지는 게 있어요.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동공입니다. 동공입니다. 동공이라고 하죠. 그래, 아내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나 진짜. 와, 그러니까 상대방의 몸짓만으로도 속마음을 읽어낼 수 그럼. 있다니까 이거 네. 사실 솔깃한 얘기인데 선생님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가 어떤 실험을 했는데요. 그 실험에서 사람들이 의사소통할 때, 커뮤니케이션 할 때 우리가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말은 7%밖에 차지 않았다고 하고요. 몸짓.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도 방송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손을 많이 이러거든요. 쓰죠, 우리가. 손을 네. 쓰게 되면 더 이렇게 집중력이 높아지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 말씀 좀 해주세요. 말이라는 것을 구분을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은 그 의미가 있고 그 이외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하려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랑한다는 의미를만을 파악하는 게 아니에요. 말투까지 동시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투라는 것은 비언어적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비언어적 표현이 그렇게 한다면 범위를 엄청 넓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언어적 표현이 7%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의미만 딱 한정한 거예요. 굉장히 좁게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몸짓이라고 하는 것들이 네. 이제 보통 바디랭귀지라고 많이 표현하고요. 55% 정도 차지한다고 그러고 그 준언어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준언어라고 해서 40% 되죠. 38% 정도 네. 되고 그래서 그게 이제 표정이라든지 톤, 높이, 뭐 네, 빠르기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사실 이런 거예요. 우리 무언극 보면 어때요? 말하는 무언극을 보면 어떻게 느끼십니까? 답답하죠. 아니 근데 이게 처음엔 그럴 수 있는데 보다 그쵸. 보면 또 스토리가 보여요. 분명히 답답할 겁니다, 처음에. 네. 이게 지금 얘기를 너무 선생님 잘하셨는데 답답한 것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집중해서 보게 되겠죠, 그렇죠? 그 집중에 대한 것들도 언어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행동을 할 때 정서적인 감정이 딱 나타날 때는 집중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를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어떻게 와요?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할까? 무엇 때문에 저렇게 할까? 이 집중을 하게 되죠. 눈빛으로 얘기한다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런 정서적인 언어도 행동의 몸짓 언어로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몸짓을 보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지 않은 말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은 뭐 좋다고 하는데 몸은 그 반대 얘기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죠. 아, 그건 부부 관계에서 굉장히 많죠. 굉장히 중요하다. 뭐 이제 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한다고. 그게 지금 사랑하는 거야? 사랑한다 그랬잖아. 내 말이 사랑한다고. 아니 입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뭐해? 눈은 여길 보면서 아, 사랑해. 이게 뭐야? 사랑한다고. 사랑해. 이런데 말은 사랑인데 이거 아닌 거야. 그렇죠. 이래서 싸워요. 되는 이래서 겁니다. 싸워. 예. 근데 진짜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속마음과 단어가 다를 때 몸짓을 보면 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런데 남편이 사랑해. 사랑해죠. 사랑해 하는데 고개는 왼쪽으로 싫다 이렇게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 속마음을 알 수가 있죠. 아니 신 변호사님 뭐 이렇게 과묵하세요 오늘? 이쯤 되면 하실 말씀이 있을 텐데. 아니요, 변호사들은 몸짓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어. 왜냐하면 법원에서 재판을 하면서 우리가 몸짓을 쓴다는 것 자체가 좀 경박스러워 보이고 재판부가 싫어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이 테이블 위로 올라와 있는 쪽은 눈만 깜빡거리지 몸짓을 안 써요. 아니 근데 영화나 드라마 보면 변호사가 일어나죠. 저는 그래서 맞아. 의뢰인 막 이렇게 막 그거는 이제 국민참여재판할 때, 구두변론 할 때 이렇게 서서 할 때고, 보통 재판을 이렇게 앉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발은 가끔 화가 나면 이렇게 따따따따 거려도 미래는 절대 미동도 안 합니다. 아니 변호사랑 아나운서랑도 되게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왜 뉴스 할 때는 뉴스 할 때. 몸짓 크게 못하게 교육 많이 받잖아요. 왜 살짝 팔 까딱거리면 막 혼나고 네. 눈 막 깜빡깜빡하면 또 그것도 지적받고 그렇죠. 지금 얘기를 하신 것처럼 중요한 언어 전달일 때는 못하게 합니다. 아니면 이제 그 착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 표현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몸으로서 어떻게 했었을 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아나운서라든지 이제 법조인들은 사실은 가만히 있고 하는 게 이제 그 관례처럼 돼 있죠. 경찰 조사받을 때도 우리가 이렇게 저기 조사받잖아요. 밖에서 그걸 다 쳐다보고 있대요. 네. 이 사람의 눈빛, 뭐 이 사람의 손동작 맞- 이런 걸 보면서 맞아요.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지 정말을 참을 얘기하는지 그걸 안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가 손대면 이렇게 삑 들어오는지 알죠?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걸쳐서 검사관이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촬영을 계속해요. 그래서 실제로 웃을 때 하는 표정, 억지로 웃을 때 하는 표정, 거짓말하는 표정을 데이터를 다 분석합니다. 예. 그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들도 어떤 몸짓을 가지고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좀 외향적인 보통 성격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몸짓을 많이 할 좀 많이 거고요. 쓰죠. 여성들이 아무래도 남성들보다 많이 할 거고요. 근데 이런 특징들이 있는데 한번 팔짱 한번 끼워보시죠, 다들. 예. 자, 이렇게 팔짱을 끼셨습니다. 자, 왼쪽 손이 위로 올라가신 분 손 들어보시죠. 위라고 하시는 왼쪽, 거예요. 네, 이렇게 보면 지금 보이는 거. 네, 여기 오른쪽이시고요. 이제 이정민 아나운서님은 왼쪽이시고. 전 늘 이제 이렇게 해요. 오른쪽이시고. 편하시죠? 반대로 한번 해보세요. 반대로 해보시면 나 반대로 되지. 불편하시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네, 잘 안 되시죠? 이 자신만의 특징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우뇌는 왼쪽 몸을 관장하고 좌뇌는 오른쪽 몸을 관장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왼쪽 위로 올라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우뇌가 발달이 돼 있고 오른쪽이 올라가신 분들은 좌뇌가 발달이 전 돼 양쪽 다 되면 둘 다 예, 좌뇌. 아주 잘 왔다 갔다 잘 하시는 거죠. 일반적인 건 아니고요. 그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이지금 쌤이 얘기하신 게 맞는 게 네. 사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우뇌가 좀 더 발달이 돼 있어요. 감성적이에요. 여성들은.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좌뇌가 좀 더 발달이 돼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좀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동 몸짓도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할 때 큰 액션적인 이렇게 하시나요? 별로 안 하죠. 여자분은 어떻게 그렇죠. 하나요? 간단하게 움직이거나 눈빛이거나 미소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로 하는 그래서 감성적인 뇌가 발달이 돼 있는 사람들은 행동 언어도 약하고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몸짓이 크죠. 크죠. 그렇죠. 뭐 얘기할 때도 막 허세처럼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이정민에게 다 사줄게. 다 그렇지. 사줄게. 막 이렇게. 저런 오빠 너무 싫어요. 개콘하고는 반대네요. 개콘요? 개콘에 보면은 남자 여자들 비교하는 거 보면 네네. 남자끼리 만날 때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데 여자끼리 막 호들갑 떨잖아요. 남자 배우 눈빛이 완전 심쿵이야. 야, 나도 심쿵하잖아. 야, 심쿵하다.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액션에 대한 과장 표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심리학적으로 볼 때 여성들은 약간 감성이 더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과장 표현들을 좀 하기는 해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호들갑스러운 표현들. 그러니까 이론적이지 않은 것들을 호들갑스럽게 만들 때는 행동들이 커집니다. 근데 남자들은 이론적으로 갈 때는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 말하지 않아도 몸짓으로 그 사람의 성향까지 파악할 그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한 일인데요. 재밌어요, 예. 그럼 이 시간 몸짓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을지 우리 임문수 선생님께 강의로 청해 듣겠습니다. 0.2초 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 목숨과 관련된 신체 부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이게 신뢰하겠다. 나는 당신 거야. 펼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제압을 하려고 하는 맞다. 요 찰나에 요게 이제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0.2초 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 방법, 이런 어떤 비밀들, 이런 것들을 오늘 좀 한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조영관 아나운서님 어떠세요? 0.2초라는 시간은 어떻게 느끼세요? 굉장히 빠른 시간인가요? 그 찰나죠, 뭐 그냥. 굉장히 찰나죠. 예, 빛의 근데 속도. 이 0.2초 만에 상대방의 사람을 읽을 수 있다는 거 믿으세요? 그걸 좀 봐야 되는데. 그게 믿어야죠. 빨리 읽게 되면요 사기 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너무 빨리 믿어도 안 되겠죠. 그 0.2초는 사실 굉장히 짧은 시간인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그래요? 합니다. 자, 한번 보시죠. 지금 뭐 야구 얘기 계속 하는데 야구에서 타자가 투수의 공을 파악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짧은 시간에 치려면 그 0.2초 만에 그 구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투수가 뭘 던질 홈런을 칠 것인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빠른 찰나죠. 그 다음에 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이 누드 사진을 볼 때. 그건 0.1초에도 느낍니다. 예, 맞습니다. 더 빠를 수도 있겠죠. 거의. 그 다음에 이제 미세 표정이 나타나는 시간입니다. 미세 표정이라는 게 뭐냐면 살짝 이제 우리가 떨리는 뭐 하는데 떨림 살짝 떨림 뭐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다든지 그걸 이제 우리가 미세 표정이라고 하는데 요 찰나에 요게 이제 진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대방에 대해 평가하는 시간. 그러니까 상대방들 딱 봤을 때 우리는 첫인상이랑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첫인상 보면 거의 안 바뀌거든요. 그렇죠? 첫인상 나쁘면 계속 안 바뀌고. 그렇죠. 그러니까 면접 같은 데서도 첫인상을 잘 줘야 끝까지 가는데 첫인상을 잘못 주면 아무리 잘해도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이게 가능하냐? 우리는 뭘 보고 이걸 가능할까라고 본다면 바로 몸짓 언어라는 거죠. 그래서 몸짓 언어라고 보면 저희가 뭐라고 하냐? 표정. 저희들 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이제 움직이는 동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총합적으로 해서 사람이 이제 인상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 좀 드리려고 하는데 몸짓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없다. 한번 있다. 손들어 있다. 없다. 탁 선생님이 없다. 예. 오케이. 한번 오늘 강의를 다 들어보시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눈부터 얘기를 할 텐데요. 양쪽 눈썹 올리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잘 아는 사람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약간 진짜 그래요. 맞아. 누구지? 뭐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너가 여기 웬일이야? 약간 이런 표정일 수도 있고요. 네네네. 그거 이제 그게 환영의 표시. 환영. 이제 부해의 표시이기도 하죠. 제가 터키 여행 갔을 때 외국 남자들이 자꾸 이렇게 눈 한 번 마주쳤는데 이렇게 눈썹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이탈리아 쪽 아니신데? 아유, 그러니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눈에 뭐가 들어간 거 반갑다라는 아닐까요? 반갑다는 의미가. 반갑다는 또 이제 눈 보면 누군가 이제 불편한 사람들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이제 왼쪽, 오른쪽 눈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불편하다. 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탈출구를 찾는 겁니다. 비상구. 불안하다. 나가고 싶다 나가고 싶다는 표현이군요. 것도 어디지? 탈출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자꾸 왼쪽, 오른쪽을 쳐다보면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야 되겠죠. 이 자리가 지루하다. 네, 지루하죠. 이 자리가 벗어나고 벗어나고 싶다. 예, 이런 겁니다. 우리 조영구 씨께 여쭤보겠는데 굉장히 좋은 이성이나 호감 가는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몸에 신체 부위의 3배가 더 커지는 게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왜 저한테 그걸 물어보세요? 나 진짜. 네, 동공입니다. 동공이라고 하죠. 그래, 그거 얘기하려고 했어요, 나 진짜. 예, 동공은 저희가 이제 예. 조리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관심 있는 걸 봤을 때 이제 3배 정도로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좋은 데이트 장소는 어두운 곳. 그렇죠. 예. 왜요? 왜냐하면 강제로 이제 동공이 막 일부러 커지기 때문에 커지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 더 멋진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관련된 것들이고요. 이제 머리 기울이가 있는데요. 네. 머리 길이. 어떻게? 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할 이렇게. 때? 뭐 소개팅 같은 거 나가거나 하면 저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네네. 약간 이런 여성분들이 그 호감 표시네? 모르겠어요. 선생님 이게 뭐예요? 본능적으로 이제
그 호감 표시인데요. 이 인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신체 부위, 이제 목숨과 관련된 신체 부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 장기, 그다음에 팔목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보여준다는 건 그만큼 이제 신뢰하겠다. 아니면 신뢰. 당신은 나는 당신 거야. 이건 본능적으로 이제 보통 여성들이 남성들을 호감 가는 남성들이 나타났을 때 자연스럽게. 근데 이제 그게 아나운서님 얘기한 것처럼 그거 이제 작게 이렇게는 못 하니까요. 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데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작은 동작을 하게 됩니다. 아, 맞다. 예.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하면 이제 보통 남성들이 많이 하는데 예, 저도 사실 이제 많이 이렇게 턱을 드는 거예요. 턱 예, 턱을 이렇게 들죠. 거만하다는 거 네, 아니야? 거만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역시 이제 중요한 부위를 내보여도 충분히 난 자신 있다.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그러죠. 우리가 이제 무술의 고수들, 무술의 고수들을 볼 때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스로운 보통 것들. 이렇게 하잖아요. 이한 손으로 가도 충분히 가능하다. 널 상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목을 이렇게 드는 것도 결국은 가능하다. 너 아무리 덤벼도 아이들 싸울 때 이렇게 들지 않습니까? 맞아. 예. 네. 자, 그리고 이제 손바닥인데요. 우리가 인간은 이제 손바닥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위로 펼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손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아무 무기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화를 할 때나 이렇게 테이블 밑에 보통 많이들 있는데 위로 올려서 손바닥을 보여주고 하는 게 이제 진정성 있게 보여진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악수도 여기서 이제 보통 나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터프한 남자들 보면 악수할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죠. 이제 손 등을 보여주는 건 이제 제압을 하려고 합니다. 맞다. 내가 네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손 등이 보여지는 것과 손 바닥이 보여지는 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손 등 그래서 보통 보면 저희가 남자 여자 이렇게 손잡고 뭐 애인이나 남편하고 지나갈 때 손잡고 가잖아요. 예. 이렇게. 어디 반대로 한번 잡아보세요, 두 분. 반대. 이렇게. 네, 어떤 게 더 편하세요? 손 이게 저는 편한데. 이렇게. 이렇게 편하죠. 대부분 다 이게 뭐냐면 손 등이 보여주는 게 그 주도권을 갖고 있어요. 보통 그래서 남성들이 앞에 와 있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이제 중년 이상의 좀 어르신들 보면 반대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 그 집의 가장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야, 그렇구나. 이게 아직 안 됐네. 안 바뀌었네. 많이 불편하죠. 불편하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손이 주는 의미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아까 이렇게 만약에 이제 악수를 하면 어떻게 되죠? 제압하려고 하면. 가소롭다. 네, 넌 그러면 나- 이제 내가 이제 막 이렇게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위에다 손을 살짝 또 올려놓으면 내가 덮어버리니까 대응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성들 만날 때 네. 이렇게 잡으려고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배려하는 모습. 배려하는 모습을 먼저 내가 낮춰주는 거죠. 그리고 올려주는 거죠. 맞아, 이런 맞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카우보이 영화 보면 보통 어떻게 자세를 취하죠? 짜자자. 어린아이들끼리 서로 싸우면 보통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모든 이제 장기나 이런 것들 다 내보일 정도로 크게 보이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을 좀 부풀리는 부풀리게 효과가 하는 있잖아요. 거죠. 예. 일부러 이렇게 우리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싸울 때만 이렇게 부풀리잖아요. 예, 이렇게 부풀린다는 건 굉장히 이제 자신감이 넘치는. 그다음에 이제 신발 이야기를 드릴 텐데요. 여성분들 이렇게 보통 신발들 많이 이렇게 다 댕글링 한다고 댕글댕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구두를 오래 신고 있으면 힘들어서. 발이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이제 번갈아 가면서 빼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발당을 좀 상대방을 시키는. 그다지 뭐 이렇게 존중하지 않아도 될 때. 집중이 안 될 때, 이 사람한테 집중 안 될 때 그렇게 하는 좀 거야. 지루할 때. 네, 조금 지루할 지루할 때. 때. 그러니까 상대가 존경스럽다가 어렵거나 그러면 그렇지, 저런 짓을 그걸 절대 못하지. 못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함을 느끼고 싶을 때 이런 거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전화를 핸드폰 하면서 발끝을 올리고 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력을 거슬린다는 건 기분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 아, 진짜. 보시면 이제 그것만 봐도 저분이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누구와 대화를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묘한 게요. 여자들 특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화 통화하는 모습만 보면 남자친구 생겼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진짜? 어떻게? 전주리 아나운서도 남자랑 통화할 때랑 여자랑 통화할 때 다르거든요. 그 당연히 또 아니 틀리겠지. 그냥 정말 그런 포즈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받느냐, 뭐 고개가 이렇게 돼 있느냐, 이렇게 돼 있느냐 네, 이게 맞아요. 완전히 달라요. 보통 그럼 애인이 있다. 어떻게 받아요? 당연히 진짜 발끝을 약간 세우고 없다. 없다? 엄마다? 왜? 이렇게 됐어 이러고 끊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만 봐도 지금 저 사람의 기분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도 있다는 거죠. 신기하네. 맞습니다. 주부님들이나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죠. 어허. 남편의 거짓말. 혹은 나 말고 또 다른 여자가 있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예, 알고 싶은데 오늘 왜 저기 아내 건 없어요? 꼭 남편 것만 해요? 예, 남편 걸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육감이라고 하잖아요. 여성들은 예. 육감이 발달됐죠. 귀신이더라고요. 귀신이죠. 왜냐하면 아내들은 항상 어린아이들을 키우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어떤 표정, 말을 못하는 아이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는지 어떤 동작을 보고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아주 잘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여성들이 잘 아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육감이라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그 육감은 뭘 보고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근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남편의 거짓말을 알아내는 방법, 거짓말의 징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혈압이 올라온다고 하죠. 혈압이 올라오면 보통 어떤 증상이 나타나면 뒷목이 뻐근. 뻐근해지고 얼굴이 빨개지고 땀이 흐르죠.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목이나 이렇게 머리를 문지르는 거죠. 거짓말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꼭 거짓말이라고 보기는 힘들지만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조영구 씨 한번 해보세요. 친구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마음이 너무 슬프고 잠깐만, 내 눈 봐? 눈 봐? 슬퍼가지고 지금 못 왜 보겠어. 땀 봐? 너무 슬퍼. 슬프다고? 뒷목은 왜 잡는 거야? 밤샜더니 목이 아프네. 어떻게 알았어? 미안해. 술 먹었어. 이렇게 되는군요. 네. 그게 이제 자기 접촉이라고 해서 자기가 스스로가 만져주면서 열을 내려주는 거죠. 근데 이게 항상 뭐 덥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갑자기 어떤 특정한 이야기를 질문했는데 만지거나 이러면 결국은 거짓말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응시 방향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아까 이제 보통 우리가 왼쪽 눈빛이 위로 올라가면 어떤 과거를 떠올린다라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그다음에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어떤 상상해서 만드는 지어내는 거라 지어내는 그러더라고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뭐 창의에 관련된 부분이고 그 뇌 쪽으로 접근하는 거죠, 우뇌 쪽으로. 그러니까 뭔가 꾸며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건 일반적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진실적인 이야기를 먼저 남편에 물어보고 눈빛이 어디로 움직이는가를 보고 그다음에 뭔가 의심나는 것들을 했을 때 눈빛이 바뀌어진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야 우리가 처음 만났던 때가 목요일이었나 그렇죠. 토요일이었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글쎄 목요일이었지? 이렇게 나오면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처음 만났을 때 장소 데이트 장소 우리 기억나? 어디서 만났더라? 뭐 이런 그런 걸 해서 얘기가. 던진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질문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래서 의심하는 질문을 이제 팔짱 끼고 물러나기인데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팔짱을 낀다는 건 우리가 이제 몸을 방어하는 자세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춥거나 이게 거짓말은 아니잖아요. 아내가 이제 공격하는데 막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팔짱을 끼고 뒤로 물러가요.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그럼 뭐냐면 여기에 이제 대상이 있고 거짓말하는 대상이 있어요. 네. 여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자리를 이렇게 해서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보통 뭐 탁자를 땅 치면 내가 그랬다고 내가 왔다니까 그러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이런 것들이 많이 그럼 거짓말 확률이 높은 거네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안 그랬다. 거기에 있는데 거짓말하는 내가 있고 거기에 있는 계속 내가 불편하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순서도 중요한데요. 화났을 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 안 그랬다니까 딱 이렇게 같이 치잖아요. 그런데 나 안 그랬어. 이건 치는 건 가짜로 치는 겁니다. 나 안 그랬다고. 이게 나 진짜고? 안 그랬다고. 이게 가짜네 그죠? 그렇죠. 시간차가 있으면 가짜일 수 있죠. 나 안 그랬다고는 진짜고 나 안 그랬다고. 이게 가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쳤으니까. 네네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또 거짓말의 징후일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통풍시키기. 그러니까 압이 올라오면 통풍 아픈데. 덥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통풍을 시키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 이렇게 목을 하고 소매를 걷고 그다음에 이제 넥타이를 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환기시키려고 하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런 동작을 하면 결국은 뭔가 말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긴장했다는 표시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를 좀 만지는 동작 이런 것들도 많이 하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부비거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리도 하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불편하거나 거짓말할 때 이제 목걸이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여성들이 보통 목걸이가 여기 이제 목보기 조개라고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보기 조개라고 요만큼 해서 목걸이를 할 때 여기에 놓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만져 예. 이걸 자꾸 만지작거리는 건 뭔가 굉장히 불편함을 불편한 거다. 귀도 막 이렇게 만지.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거. 남자들 자꾸 이렇게 안경을 자꾸 이렇게 만지작거리고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뭐예요?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면 이제 거짓말의 징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하.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가장 뭐 굉장히 많은 바디랭귀지들이 있는데 몸짓 언어가 있는데 간략하게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나 시청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걸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좀 이제 0.2초 만에 좀 그래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2초 만에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내는 방법을 들어봤는데 신은숙 변호사님 뭐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특이하게 행동하는 건데요. 저희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는 항상 제 눈을 피하거든요. 그럼 금방 알아요, 거짓말을 하는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거짓말하는 걸 알고 싶지가 않아서 안 물어보고 그리고 지금은 뭐 당신 어디 다녀왔어? 그렇게 안 물어봐요. 당신 바람 폈지? 바로 직설적으로 물어봐요. 그럼 바람 핀 게 아니고 차 한잔 마셨고 업무적으로 만났고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센 단계에서 던져서 물어보지. 아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나. 전주리 아나운서는 어땠어요? 저는 여행 갔을 때 남자들이 눈썹 이렇게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구애의 의미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네요. 자 우리 탁사 선생님 네. 어떤 게 가장 인상 깊었어요? 유익하죠. 유익하고요. 그러니까 도움은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하게 뭐 그게 사람 마음 읽는 데는 진실에는 다가갈 수 없겠죠. 그럼, 왜냐하면은 네. 보통 몸짓이나 이런 것이 의미를 갖는 것은 두 가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권력 관계, 또 하나는 이제 애정. 이거 무슨 얘기냐면 권력을 가진 사람의 몸짓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의미가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조사 하나라도, 제수처 하나라도. 그래서 누구를 쳐다봤느냐, 권력자가. 그러면 그거는 굉장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걸 해석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권력 관계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분석을 하죠. 또 하나는 애정 관계에 있을 때는 그 연인의 그 몸짓이 엄청난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엄청 연구해요. 나를 보고 눈을 찡긋해줬다. 그러면 그게 막 가슴에 설레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지. 나중에 만나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가지고 아우, 이런 상처.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두 가지 경우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 근데 이게 권력 관계하고 애정 관계 아닌데도 이렇게 직업상 나타나는 그 관찰법하고 몸짓이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증인 신문을 하거나 저희가 원고 입장에서 피고한테 뭘 물어볼 때 보면은 항상 준비를 하고 와요, 그 사람들은. 그렇죠. 다 철저히 준비해줘. 질문지도 미리 보내주니까. 그럼요. 근데 그거를 뚫어야 되는 게 상대 변호사의 책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바이 다 저, 짜야 머리카락 이렇게 하나 날리는 것까지 저희는 주시해서 볼 수밖에 없는데 같은 질문을 이제 50개 문항 중에서 예를 들면은 5번째 질문에 25번째 질문에 그다음에 38번 질문에 이렇게 같은 질문을 다른 각도로 집어넣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왔다고 하더라도 평상시하고 거짓말할 땐 틀립니다. 준비를 딱 하고 와서 그런 적 없다니까요. 간 적 없다니까요. 근데 그날 몇십몇 분에 본 사람 있네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안 갔다니까요. 이렇게 달라져요. 네, 달라지게 돼서 그러면 이제 질문지 없는 질문을 저희가 추가로 하면서 공격을 계속해 가면은 거짓말이 뚫리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이에요. 몸짓은 무의식의 부분이거든요. 지금 탐구하신 분야는 무의식이에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는 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의식이라는 것도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는 진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해보니까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데 몸짓으로는 그걸 나타내고 있다, 거부한다는 걸 그러면 불리하잖아요. 그럼 무의식도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조신하게 앉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체계화한 것이 예절이거든요. 예절 교육을 왜 시키냐면요. 그런 무의식적인 몸짓이 드러나는 것을 사람들이 덮기 위해서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어른을 만났는데 이렇게 두 손을 모으고 공손히 인사를 드려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어른이 말씀하실 때는 똑바로 앉아 있어야 된다. 그렇죠. 왜 가르치냐면은 보통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요 무의식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얘기하는데 기분이 나쁘면은 고개는 쳐다보고 있는데 발은 떨고 있고 눈동자는 좌우로 움직이고 이런 거죠. 뭐 이렇게 만지고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예절 교육을 가르치는 거는 무의식의 진화를 보여주는 거죠. 몸짓이 진화한 게 예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예절은 이게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이나 심지어 우리 아들하고 얘기해도 기본적으로 이 아들이나 이 친구들은 지금 뭔가 예절이 빗나갔고 뭔가 진실되게 얘기하는 것 같지 않은데 자기네들은 진실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런 데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영구 씨의 젊은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그래요? 그때도 똑같지 않았을까요? 반항적이고 그때 예의가 없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그럴 때 어르신들이 똑같은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그렇지. 예, 그렇지만 지금은 사회가 아니잖아요. 망조다. 예. 왜냐하면 이제 사회화 되는 거죠, 그게. 네, 무의식이 있고 내게 의식이 있는데 그걸 이제 유형화하는 것, 그것이 문화거든요.
그냥 내가 화가 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그걸 가르치는 게 문화죠. 전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예의를 갖추는 것과 지금의 시대의 예의는 많이 달라진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가 이제 집단으로 이제 농경사에 있을 때 위계 질서가 굉장히 중요한 권력 관계가 있을 때는 만약에 어른이 지나가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버릇없는 놈. 눈 안 깔아?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사실은 지금 이제 글로벌 시대에서는 이 문화나 예의라는 것도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 없어 보이고 눈을 깔고 그러면 수줍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몸짓 언어나 이런 것들이 교육이 돼야 된다. 변환의 몸짓의 변환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연습을 안 해보니까 눈 맞춤을 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몸짓 언어를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눈 맞춤하는 것도 결국은 눈 어떻게 맞추세요? 사람들하고? 눈 보고 있으면 괜히 네. 뭐 인상이 강한 분들은 막 노려보는 것 같고. 쳐다보면 너 나한테 지금 뭐 대드는 기분 거야? 나쁘고 대드는 거 이렇게.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제 눈 맞춤을 잘 하는 방법은 눈과 눈, 코, 이 삼각형을 가지고 삼각형을 쳐다보면 자연스럽게 눈 노려보지도 않고 눈 맞춤을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나 면접 같은 거 할 때도 면접관을 막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면 눈 맞춤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유머가 나왔죠. 그 예전과 달리 이제 아이 컨택을 하라 그러잖아요. 네네. 눈을 마주보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막 야단칠 때 학생이 눈을 이렇게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 옛날에 문화가 있으니까 어디다 대고 너 눈을 동그랗게 떠 그러면 학생이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세모나게 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유머가 생긴 거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젊은 친구들 나이 드신 분들이 문화가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몸에 대한 몸짓 언어들도 많이 틀립니다. 틀려요,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봤을 때는 화가 난 모습인데 아이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예, 예. 그리고 아버지에게 상당히 예의 없이 하는 눈빛이야. 예. 이 건방진 여자가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잖아요. 얘는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예. 근데 그걸로 갈등이 생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맞아요. 많이 생겨요. 충분히 그래서 있을 수 사실 있네요. 충분히 있는 일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도 잘못을 한 것이 아니고 아이도 잘못을 한 건 아닙니다. 네. 이건 세대 간의 교차적인 것들이 많지 않았다는 건데 소통의 부재입니다. 네, 그 코드를 서로 읽는 걸 예, 배워야 맞아요.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사람을 보는 걸 그 사람이 제 눈빛을 부담스러워하는 건 둘째치고 그건 뭐 그 사람 사정이고 제가 습관적으로 그 사람 눈을 잘 이렇게 마주치질 못해요. 그건 뭐 어떤 몸짓이에요?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는 거. 네. 오히려 그 변호사님 굉장히 강하게 보이시긴 하지만 직업상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내면은 수줍을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보통 거짓말을 하면 우리가 눈을 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은 똑바로 눈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맞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는 걸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를 봐야 되게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니 저도 한 중고등학교 때까지는 엄마가 너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은 독서실 갔다 왔어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엄마 뭐 하고 왔어? 숙식하고 왔어요. 이제는 엄마 눈 쳐다보는 게 두렵지가 않아요. 잘할 수 있거든요. 학습됐나 봐요. 이 몸짓으로 진실과 거짓을 알 수 있다. 이것 방법 중에 하나가 또 다리를 주목하라. 다리?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이 이제 보통 눈을 보거나 얼굴을 보면서 사람을 파악을 하는데 사실 뇌에서 가까운 쪽은 통제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뇌에서 멀어진 쪽, 특히 이제 발나 발 방향, 발가락의 발바닥 방향, 몸의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제 호감 있는 사람한테는 보통 이렇게 몸을 기울이고 하잖아요. 네. 이정민 아나운서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런데 만약에 아니라고 한다면 되게 이정민 아나운서님 되게 멋있으시네요. 그런데 몸의 방향은 딴 데로 가 딴 있다는 거죠. 방향. 특히 뭐 출입구나 이런 데 그냥 빨리 가고 싶다는 거죠. 예, 그래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제 아내랑 얘기할 때도 아내가 자꾸 다리를 이렇게 떠니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지금 듣기 싫다는 얘기 할 때, 그게 아니야. 그냥 나는 떠는 거 그랬더니 떨지 마. 또 그 떨지 말랬다고 또 그것도 싸웠거든요. 그 다리 떠는 건 뭐예요? 다리 떠는 것도 이제 불안함의 증상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딱 불안하다기보다는 편안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편안해서. 편할 수도 있는데 이제 기쁠 때는 이제 떠는 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보는데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나 되게 슬프다고 슬픈 감정을 느끼고 있는데 다리를 떨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다리가 이제 진실을 말해주는 예. 거죠. 자 그렇다면 다리 꽂는 방향 요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진짜요? 중요하죠. 다리 어떻게 꽂느냐에 따라 이걸로? 마음 있는 쪽으로 움직이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 네네. 김동천 선생님. 예. 이게 우리 보통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꽂잖아요. 지금 예, 보세요. 요 다리는 어떤 다리입니까? 요 다리가 짧은 지금 다리죠. 조금 기시진 않네요. 짧은 다리. 예, 진짜. 선생님이 얘기를 이제 힌트를 주셨었는데
호감이 있는 쪽으로 다리가 이렇게 방향이 넘어가요. 있죠. 다리가 열린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몸이 가까워지는 거죠. 아, 그렇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리를 꼬게 되면 몸이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틀어져요. 네. 아, 지금 앞을 보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다리를 제가 이렇게 봤더니 예. 이정민 아나운서보다도 이쪽으로. 네, 약간. 이게 틀어지는 거죠. 좋아하는 쪽 호감 쪽으로 가는 거군요. 네네. 그리고 이렇게 꼬이는데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아주 특이한 경우죠. 꼬여져 있는 방향으로 얼굴을 돌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감에 대한 표현도 되지만 꼬고 있는데 손까지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불안해하는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돼 있고 깍지라든지 어디 끼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개인이 사실 살짝 불안하고 긴장도가 있을 때 맞습니다. 몸을 이제 깍지를 끼는 건 몸을 가로막는 행동이고 또 이제 분노를 조절하는 행동이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여성들 같은 경우 다리를 꼬는 것도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호감의 표시이기도 하고요. 호감의 표시인 이유가 뭐냐면 눌러주면 탄력 있게 보이잖아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더 허벅지가 탄력 있게 보여서 더 아름답게 보일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건강해 보이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바지를 입어도 그렇게 꼬시긴 예, 좀 하루 종일 이러고 네네. 근무합니다. 집중이 안 돼요. 다리랑. 남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끼면 거부 반응에 대한 표시라고 하지만 예를 든다면 팔을 걷고 예. 이렇게 딱 하면 여기가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튼튼해 보이고 이건 또 호감에 대한 표현일 수도 있어요. 오, 남편분들을 기를 좀 살리거나 자신감이 넘치게 하려고 할 때 네. 이렇게 팔뚝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남성들은 기본적으로 팔에 힘을 2도 받고 3도 받고는 힘이 딱 한번 들어가거든요. 해봐요. 그러면 괜히 이제 남성성이 남성 호르몬이 넘치고 어쩐지. 진짜? 아니 어저께 제 주말이었잖아요. 같이 산책하는데 제가 그냥 갑자기 그거 알아? 그거 이랬더니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이제 또 지금 힘이 딱 들어가죠. 수로 또 힘을 줬어요. 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잔 근육이 있어야 된대. 물컹하면 그게 이제 물컹. 그게 그냥 뭉툭한 근육이 있으면 안 되고요. 잔 근육이 있어야지 걷었을 경우에 섹시해 보여. 그렇지. 그래야지 그게 매력적이지. 물컹한 살로는 곤란하지. 잔 근육하면 조영구 씨예요. 에이구 남자분들도 저 결혼해서 오래 살면 마누라가 뭘 해도 안 섹시해요. 저희도 남편들이 뭘 해도 안 섹시하고요. 그래요? 그나마 남편이 좀 섹시해 보이려고 하면 어떻게 돈을 많이 되냐면 남자들이 셔츠를 그 정도 이런 거. 벗고 흰셔츠, 넥타이 흰셔츠. 약간 루즈하게 풀고 네. 일하고 있으면 정말 섹시해요. 야. 아니, 여자들은 넥타이를 딱 이렇게 풀고 네. 이걸 팔 딱 그 정도 걷고. 이렇게 단지 풀고 이게 섹시해요, 이게요? 네. 왜요? 개인 취향이에요. 아, 개인치야. 개취. 개인치야. 우리 전지리 아나운서는 네. 그 호감 가는 만약에 이성을 만났어요. 그럴 때 어떤 몸짓을 취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 또. 이런 거나 뭐 약간 네. 이런 거? 좋다 좋다. 그리고 여성들은 사실 이렇게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도 다른 테이블의 상황들을 다 파악할 수 있어요. 밥을 먹으면서 예, 이게 둘이 대화를 하고 있지만,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레스토랑에서 보면 소개팅을 하거나 선을 보는 커플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멀리서 봐도 대충 되겠다 안 되겠다가 그래. 나와요. 진짜 그렇다. 저 사람들은 분명히 요거 된다. 깨질 것 같아. 네. 저기는 안 되겠는데. 아, 그게 있어, 맞아. 왜냐면 말소리는 안 들려요, 대화는. 어. 그런데 뭐 여자가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거나 남자가 이렇게 들이대고 있다거나 이러면 거의 다 이제 서로 호감을 표시하고 그렇지, 있는 건데 그렇지. 한쪽이 뭐 이러고 있다거나 이러면은 그거는 안 되는 맞아, 거예요. 맞아. 막 여자가 이러고 있으면 둘이 잘 되고 있구나. 뭔가 이렇게 좀 근데, 여성스러운 액션들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여성들이 가능하게 된 이유가 그 뭐 보통 이제 많이 진부하다고는 하지만 남성들은 예전에 이제 그 사냥을 역할을 담당을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목표물을 하나 보면 계속 이제 뚫어지게 봐야 되는 터널시아라고 하는 터널 같이 이게 보는 게 있는데 여성들은 이제 아이들도 보고 같이 다니면서 좋은 이제 과일이나 이거 따야 되고 네네. 아이들도 봐야 되다 보니까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아주 뭐 멋진 여성이 지나가면 남성들은 이렇게 따라가죠. 그렇죠. 근데 여성들은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쭉 가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다 봤어요. 네, 근데 남성들은 못 보는 줄 알았는데 사실 여성들은 주변 시야라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진화론적으로 보면 그 여성들의 어떤 역할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몸짓 언어의 능력의 이제 발달을. 그러면 이번에는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한 호감을 주기 위한 그런 몸짓 언어를 좀 배워보자. 예, 뭐 배운다고는 좀 그렇지만 알아볼게요. 네, 뭐 처음 만난 사람한테 하는 건 뭐 남녀 공이 공통일 것 같고요. 예. 저 개방적인 자세, 아까 말씀드렸던 손바닥이라든지 몸을 가로막는 행동은 안 하는 게 좋고요. 여성분들한테 제가 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이렇게 악수를 사회적으로 만나서 악수를 하면 악수를 잘 못해요. 이렇게 아니면 살짝 저희가 이제 죽은 물고기라 이렇게 살짝 올려놓거나 물고기 올려놓듯이 이렇게 하는데 당당히 가서
손 잡고 악수를 하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바람직한 호감을. 아, 정말 제가 요즘 이렇게 악수할 일이 많잖아요. 그럼 네. 어떤 분은 악수 손가락을 막 긁어요. 이거 진짜 그냥 제일 안에서 제일 이렇게 슬슬 긁는. 예, 그 진짜 나쁜 겁니다. 굉장히 나쁜 거죠. 이 악수라면 아마 여성 선생님도 아마 그렇게 하는 아유, 남성 여자들이 이걸 당하면 굉장히 불쾌하고요. 이게 성희롱 당해본 적 성희롱. 있어요. 그게 좋아할 거라고 유머라고 생각을 해요. 마이 갓, 아니에요. 근데 진짜 되게 불쾌해요. 근데 그 사람의 몸짓은 난 이 사람한테 좋다. 난 네가 좋다는 뜻을 한 건데 그게 상대방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그렇죠. 얘기군요. 예. 불쾌감이 있죠. 그리고 악수할 때는 사실은 여성이 먼저 청하는 게 예의예요. 예, 맞습니다. 여성이 청하지 않는데 남성이 악수하자 이러는 건 굉장히 그것도 사실은 불쾌한 일이에요. 악수를 하실 때 악수만 하시지 말고 약간 네. 상체를 숙이면서 내려주셔야 그리고 미소를 띄우면서 오해가 예. 없을 수는 근데 있습니다. 꼭 악수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렇죠. 꼭 그럴 필요는 그게 없죠. 그 서양의 이제 문화잖아요. 네네. 그 동양에서는 이제 자기 두 손을 마주 잡고 했잖아요. 예. 읍한다 그래가지고 그게 더 위생적이다 사실은. 위생적.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예의도 더 표시하고. 근데 이렇게 두 손을 마주 잡고 하면 인사를 하게 돼요. 고개를 숙이게 되잖아요. 더 예의가 있어 보이고. 이게. 그래서 저는 악수를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서양의 문화에 대한 강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가. 저는 그냥 두 손을 맞잡고 인사하는 거에 오히려 더 품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런 문제를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전에는 다 그렇게 해왔었는데 갑자기 서양 문물이 들어온 다음부터 마치 악수를 하는 것처럼 지금 생각하는 건데 저는 그렇다고 그럼 생각해요. 선생님 사람 만나서 이렇게 볼을 이렇게 싫어요. 이 서양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싫어요. 저희가 왜 서양 걸 따라서요? 저는 그냥 서로 만지지 않고 자기 손으로 이렇게 갖고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부부가 싸움했을 때 몸짓으로 좀 이렇게 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추천드리고 싶은 건 주는 거죠. 맞아요. 간단해요. 남편하고 화해하는 방법은. 뭐예요? 리모컨을 이렇게 실면서 리모컨을 부모 자식 간에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방법 중에 하나가 짚고 다녀요. 보통 이게 부부 싸움 했을 때 말하지 말아라. 말하게 되면 더 싸우니까 무조건 말하지 말고 밖에 먼저 누가 나가라라고 하는데 계속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부부가 싸움했을 때 몸짓으로 좀 이렇게 잘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먼저 이렇게 먼저 말을 하는 사람이 지는 거다. 아니면 또 하게 되면 싸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존심 싸움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그 상대방의 어떤 그 특정한 몸짓 이런 것들을 같이 따라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을 들면 손을 같이 들어주고 저희가 이걸 그 거울 신경 반응하기 이런 표현을 쓰는데 사람들은 자기가랑 비슷한 사람들을 좋아한단 말이죠. 그 사람의 어떤 움직임들을 같이 이렇게 맞춰주면 자연스럽게 우리 그런 분위기가 녹아 이렇게 쫙 이제 펼치게 되겠죠. 이게 우리가 원숭이들 보면 어때요? 자기가 잘못하거나 밑에 계급적으로 낮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이를 잡아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직접적인 몸짓 행동을 바로 앞에 하지 않아도 예. 그 사람이 했던 것들을 따라하는 거 쉽게 네네. 말해서 쓰레기 봉투를 쓰레기를 예를 들어 버려준다든가 설거지를 아니면 해준다거나.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직접적인 맨투맨으로 하는 것들은 아니지만 감동을 그런 주는구나. 행동들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좋아질 수도 남자들이 이렇게 있겠죠. 머리가 좋고 고등동물이면 싸울 일이 뭐 있습니까? 간단해요. 남편하고 화해하는 방법은. 그 이제 일부러 평상시에 멀리 다니다가 괜히 이렇게 스쳐서 지나가죠. 살짝. 그래도 안 푼다. 그러면 리모컨을 이렇게 집으러 가죠. 이렇게 실면서 리모컨을 그렇게 집으러 가죠. 자꾸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이렇게. 스킨십을. 근데 남편이 정말 화나잖아요. 제가 이렇게 하면 리모컨을 탁 줘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아직도 멀었구나 하죠. 그리고 그러고 그래서 남편이 잠들고 나면 다리 하나 이렇게 띡 얹으면 되고. 일부러 다리 하나 다리 딱 올렸는데 남편이 다리를 확 다리도 걷어차. 아프고 이렇게 지척거리는 척 하다가. 예. 근데 만약에 남편이 다리를 올렸는데 남편이 다리를 확 이렇게 차버리면 어떻게 해요? 다리는 대부분 안 차더라고요. 그래 다리를 안 차버려? 그래서 스킨십을 유도해라. 네. 얼마 전에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에서 그런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이 삐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혼자 라면을 끓여 먹고 있으니까 아내가 이제 왜 또 저렇게 삐졌을까 싶어서 툭툭 건드리는데 대답 안 하고 라면만 먹어요. 어떻게 했냐면 김치를 조용히 갖다가 놔줘요. 좋은 방법이다. 예, 그러면 남편이 화가 아직도 나 있으면 김치를 안 먹어요. 안 먹지. 근데 화가 풀리니까 김치를 먹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확실히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를 좀 지켜봤다가 맞아요, 그걸 맞아요. 채워주는 게 가장 좋지 않나. 부부뿐만이 아니라 또 자녀와 대화가 잘 안 통한다 그렇죠. 하시는 분들을 위한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김동수 선생님? 이 자녀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 첫 번째. 두 번째는 배려를 통해서 저 사람이 존중도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들을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가 잘해주는 것들은 뭐냐면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원할 때 내가 존중감이 있어.
아이가 원할 때 아빠는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뛰어난 사람이야. 아빠의 행동 언어를 보고 아이들은 그걸 따라하거든요. 어렸을 때 보통 이제 3, 4세가 되면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려고 상당히 분주해요, 아이들이. 그런 것들은 아빠의 말투를 따라하려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아빠의 행동 언어를 보고 따라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행동이라든지 어떤 옷 입는 거라든지 어떤 이제 뭐 말투에 대한 인상에 대한 표정에 대한 이런 것들로 해서 자기가 안정을 찾고 또 엄마를 또 더 엄마에게 더 호감을 보이게 하기 위한 하나의 행동 언어라고 보시면 돼요. 엄마 아빠는 이야기를 할 때 아이에게 호응도를 맞춰주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행동이라든지 어깨를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깨에 손을 올려주고 얘기를 한다면 오히려 더 믿음들이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아주고 들어주거든요. 그냥 안아주는 게 아니고 안고 들어주기도 합니다. 안아준 거는 소통이고 들어준 거는 사실 아빠로서의 권위를 얘기하는 거죠. 힘있게 딱 한번 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의 얘기, 이제 작은 아이들일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이제 아빠라든지 부모를 볼 때 조금 다르게 보지 않을까. 그런 그 행동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하는, 그쵸. 그러면서 배우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은 보통 우리나라는 못하잖아요. 하니까 이제 말로 사랑해 하라고 하니까 못하니까 그러면 몸짓 언어라도 해봐. 그래서 이제 한다고 사랑해라 한다고 이렇게 했더니 아이들이 고릴라 저를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요. 학생들이 제가 예전에 골든벨 뭐 출장 가면 몸짓으로 멀리서 이렇게 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 같으면 욕을 욕하나 손가락으로 그렇죠, 하지.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 하루 종일 끝날 때까지. 근데 그거 욕일 수도 있어요. 크게 하면 욕처럼 보여요. 조그맣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작게 하는데. 저도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하니까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랑해, 이렇게. 근데 처음엔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조그맣게 해야 근데 저도 이제 요즘은 사진 찍게 되면 학생들하고도 이렇게 쭉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배워야 됩니다. 아빠들도 이런 연습들을 알아야 한다면 돼. 자연스럽게 맞아. 네, 알아야 됩니다. 아빠 사랑해. 이놈이 어디다가 여기야 이놈아. 욕으로 보이네요. 그거. 언어 표현을 할 때 이게 요즘 유행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아빠나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행동을 언어 표현으로 해주는 것들이 더 감동스럽습니다. 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 몸짓이 많았던 아이들이 어휘력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몸짓이 많은 게? 네, 이거 사실이죠, 선생님? 그렇죠. 아이들을 보면 많이 이제 저희들이 알 수는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 시카고 대학 연구진이 생후 14개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네. 50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어떤 게 나왔냐면 14개월 때 아이들이 몸짓이 많고 그러니까 행동들이 많은 아이들이 어휘력이 풍부해졌다라고 하는 임상 결과가 나온 거예요. 허허. 이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몸을 많이 쓰는 아이들은 어때요? 부산스럽죠? 부산스럽죠, 그렇죠? 호기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몸 운동이 많다라고 하는 건 활동 에너지가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두뇌가 더 좋습니다. 기억력도 굉장히 좋아진다. 기억력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는 모든 신체의 다양한 부분에서 이제 신체를 관장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움직이면 뇌가 균형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화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억력도 증가된다는 연구 그래서 결과도 얼마 전에 이제 입시도 쳤지만 저희들 사실 공부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많이 움직이게 맞아. 하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이 더 뛰어놀게.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심리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표현 심리 치료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론으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울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많이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의 몸짓 언어 활용에 대해서 배워봤는데 어떨까요? 그 마지막으로 내가 일상생활에서 이 몸짓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한마디씩 뭐 팁을 준다면요? 배려를 해라. 상대방의 배려는 자기의 몸짓을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배려를 해주면 상대방이 무조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마 가장 기본적인 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전주리 아나운서? 자기의 말과 함께 이 몸짓 언어를 함께하면 그 진심이 더 잘 와닿는다는 걸 제가 오늘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몸짓 언어를 활용해서 좋은 감정을 표현하는 데 더 열심히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씩만 기억하자는 거죠.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 싫어하는 거 하나.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꼬집어주는 걸 좋아하고요. 진짜? 근데 머리 쓰다듬어주는 걸 정말 싫어해서 머리를 만지려고 딱 엎어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하나, 싫어하는 거 하나만 기억해서 그것만 해줘도 뭐 원만한 부부관계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몸짓이나 이런 거를 읽으려면 서로 이제 그 코드를 해독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려면 말씀하신 대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 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반대 의견을 용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도 내가 반대 의견을 얘기했을 때 부모가 받아주더라. 그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자식의 반대 의견을 얘기했는데 부모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안 돼. 항상 안 되로 하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통이 안 돼요. 소통.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증오가 쌓이는 거죠. 예. 그래서 반대 의견을 응답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소통의 시작이고 마지막이에요, 사실은. 네. 행복해서 웃는 건지 웃어서 행복한지 둘 다 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분이 되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는데 좀 더 힘내고 하려면 아마 힘나는 자세와 몸짓을 하면 결국은 기분도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여의만만 진행하면서 이정민 아나운서의 어떤 몸짓이나 어떤 표정만 봐도 아, 이 사람의 기분 상태를 제가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정민 아나운서가 좀 컨디션이 안 좋다면 제가 또 이렇게 더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맞아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서로 이렇게 좀 호흡이 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관심을 좀 많이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봐요. 특히 제일 가까운 사이라고 하는 부부, 뭐 자녀와의 관계 속에 내가 그 사람을 관찰하려고 하진 않았고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봤던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몸짓 언어를 통해서 상대방을 좀 관찰하고 배려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유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